아, 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매년 뽑히는 캐나다. 나도 거기서 한 달 살기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직장인 작가입니다. 이번 겨울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캐나다로 한 달 살기를 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한 달 살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은퇴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던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고, 저도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서 가족 모두에게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막상 한번 해보니까 한 달 살기는 한 달 여행과는 다르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고 힐링도 하고 리프레시도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헬스장도 다니고 운전학원에 가서 어머님이랑 운전면허증에 도전도 하고 농장에 가서 감귤도 따는 등 서울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가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기억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이번 겨울에는 저희 가족들을 캐나다로 초대해서 한 달 살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달 살기를 계획하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비행기편, 숙소 선정, 렌트카 관련해서 팁이랑 비용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도 비용도 지역에 따라 모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동부, 그 중에서도 퀘벡주의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사용지역이라 한국 교민들이 비교적 적은 곳이에요. 이곳저곳 적혀있는 불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프랑스 문화와 영국, 미국 문화 등이 합쳐져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여행자라면 영어만 사용해도 생활에 큰 무리가 없고 한국 식재료 등도 구하기가 쉬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은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하셔야 하는데 최근에는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를 경유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캐나다의 밴쿠버나 토론토 경유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 미국 입국 심사 준비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더 까다롭거든요. 경험상 밴쿠버나 토론토를 경유하는 게 경유 시간도 짧고 입국 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처음 입국하는 캐나다 도시에서 짐을 한번 찾아서 입국 심사를 하고 다시 짐을 붙인 다음에 국내선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는 체크인할 때 짐을 붙이면 한 번에 한국까지 가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캐나다는 관광 목적의 경우 6개월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단 전자여행 허가라는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숙소잖아요.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물론 편하고 안전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산이 적다면 중고거래를 하는 현지 사이트나 한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몬트리올 지역의 한인 웹사이트로는 한카닷컴이 있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현지 사이트로는 키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내가 임대한 주택을 단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서블렛이라는 방식을 흔하게 현지인들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를 잘 살펴보고 숙소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의 경우 1000불 초반에서부터 3000불, 5000불까지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저렴한 호텔의 경우 요리가 불가능하고 방이 매우 작으니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큰 공간과 주방을 원하시는 분은 다운타운을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숙소의 위치는 다운타운 혹은 지하철이 다니는 몬트리올 섬 안에만 잡으시면 아무래도 제일 편하실 텐데요. 몬트리올 지하철은 총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린라인과 오렌지라인이 노선이 제일 길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에요. 보통은 그린라인의 에더터에서 베리우캄, 오렌지라인의 베리우캄에서 리오넬그루, 요 사이에 있는 곳을 보통 몬트리올의 다운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운타운 안에 숙소를 잡으면 제일 좋고,
예산에 따라서 다운타운 외에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으면 생활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몬트리올은 지하철이 조금 오래돼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긴 해도 요금이 저렴하고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를 피해 지하도로 도시 접근이 가능해서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신형 지하철이 보급되면서 지하철 내 환경도 많이 쾌적해지고 한 달 정기권이 94불로 매우 저렴한 편이니까 잦은 이동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운타운 위주로 생활하실 거라면 지하철역 근처에 살면서 메트로 패스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몬트리올에는 코리아타운은 따로 없지만 앤디즈라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플라토라는 지역에는 현지의 20, 30대 친구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핀타운에는 30, 40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분위기나 렌트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젊은 홍대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플라토 근처에 가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분위기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장소를 찾으신다면은 그린핀타운 쪽으로 가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근교에 유명한 국립공원도 많고 로드트립으로 갈 수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몬트리올의 근교 도시도 함께 돌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숙소를 도시 외곽으로 잡고 차량을 렌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를 어설프게 2주, 3주 빌리는 것보다 한 달을 빌리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요금 책정할 때 일, 주, 월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일을 빌리는 것보다 일주일을 빌리는 게 더 저렴하고 2주나 3주 빌리는 것보다 한 달을 빌리는 게 더 저렴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외부 요인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유비는 여전히 한국보다 저렴한 수준이고요. 주차비는 다운타운 기준으로 하루 종일 세울 때 20불에서 30불 정도 수준입니다. 아비스나 허츠 같은 글로벌 렌트카 체인점이 몬트리올 공항과 다운타운에도 모두 입점해 있고요. 저는 글로벌 렌트카라는 몬트리올 회사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은 타 회사보다 조금 비쌀지 몰라도 차량 상태가 평균적으로 좋아서 항상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행자분들은 보험을 풀 커버리지로 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차량을 픽업하고 드롭할 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간단하고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해서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캐나다 한 달 살기 영상을 보면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던데 한 달 계실 거라면은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오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 안전합니다. 캐나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퀘벡주 기준으로 메뉴판에 적힌 음식값 플러스 세금 15% 그리고 팁 15%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문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100불어치 음식을 먹었을 때 총 지불하는 금액이 대략 130불 정도 됩니다. 보통 퀘벡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푸틴, 비버테일, 스모크밋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음식은 관광객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고요. 캐나다는 한국처럼 다양한 전통 음식은 없지만 모자이크 컬처답게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차린 자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프랑스 문화권이기 때문에 고급 음식점들이 올드 몬트리올과 다운타운 위주로 많이 분포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짜를 파는 베트남 음식점과 타코를 자주 먹습니다. 제가 최근에 MTL K-타운이라는 한국 문화를 몬트리올 사람들에게 알리고 몬트리올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몬트리올 레스토랑들을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실시간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직접 해먹기도 하게 될 텐데요. 한국마트가 다운타운에 2개, 앤디죽에 2개 있고 최근에는 월마트, 프로비고 같은 현지 마트 그리고 중국 마트에서도 한국 식재료를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라면, 쌀, 고추장, 다시다, 간장 같은 주요 양념과 식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마트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미국계 월마트나 코스트코도 있고 육류와 과일의 품질이 좋은 프로비고, IGA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슈펄시나 맥시 등이 있습니다.
몬트리올 관광의 핵심은 역시 구시가지인 올드 몬트리올입니다. 프랑스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퀘벡만의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요. 자크 까르띠에 광장과 생폴기를 중심으로 레스토랑과 기념품샵, 갤러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남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몽로얄 산에도 한번 꼭 올라가 보셔야 되고요. 이 몽로얄 산에는 3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각각 다른 느낌의 야경과 전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몽로얄 산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성요셉 성당도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북미 최대 스키 리조트인 몽트랑블랑이 있고, 2시간 거리에 오타와, 3시간 거리에 천섬, 6시간 거리에 토론토와 뉴욕이 있습니다. 토론토 가시면 꼭 나야가라 폭포를 함께 둘러보시고요. 뉴욕에 가셨다가 워싱턴 DC까지 함께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면 동쪽 끝에 있는 가스페, 빨간머리 앤으로 유명한 PEI, 할리팩스와 뉴펀들랜드까지 광활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한 달이 정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몬트리올의 날씨는 많이 덥지도 않고 시원해 여행하기 최고의 날씨입니다. 특히 여름 축제가 많아 그냥 길만 걸어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름에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겨울 스포츠와 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가 또 세계적인 대표 설국이기 때문에 정말 질릴 때까지 눈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한 달 살기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살기는 여행과는 다르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들이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고 힐링하고 리플레시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이 항상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캐나다는 항상 자유와 배려, 인권과 안전을 최고로 하는 슬로우 시티입니다. 다른 환경에 한번 살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이 넓어지고 원래 내가 익숙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놀러 오셔서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캐나다로 놀러 오세요!